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몇십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모리는 640KB면 충분하다. 그때 당시에는 합리적인 주장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불킥을 찰 만한 일이죠. 이렇게 세계적인 천재의 예측도 빗나간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를 조립하면 최소 16기가 정도를 가거든요. 자, 그런데 64KB가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요. 1024KB가 1MB고 1024MB가 1GB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6기가가 거의 최소 용량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와 현재의 컴퓨터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컴퓨터 조립을 처음 했거든요. 그때 당시 컴퓨터 가격과 성능, 그리고 현재의 컴퓨터 가격과 성능, 자, 이것을 제가 메모장으로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제 기억을 되살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처음 눈을 뜬 게 아마 2000년도일 겁니다.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조립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저한테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서점 가서 그냥 조립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공부하고 바로 용산으로 달려가서 발품을 팔아서 컴퓨터 부품을 잔뜩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처음으로 조립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에 성공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딱 조립하고 부팅을 했을 때 그 화면에 이렇게 성공 화면이 딱 뜨거든요. 그때의 그 쾌감은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산 CPU가 펜티엄 4 윌라멧 1.7GHz, 그리고 메모리는 아마 256MB였을 겁니다. 아마 DDR1 램이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DDR4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저장 장치는 그때 당시에는 SSD가 아예 나오기도 전입니다. 한참 전이고요. 하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때 하드가 IBM 40기가짜리, 제 기억으로는 한 17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10만원은 확실히 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는 500기가 하드가 거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대략 5, 6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용량뿐만 아니라 성능도 엄청난 향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10년 동안에 용량은 12배가 늘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SSD가 출현합니다. 저는 SSD 나오자마자 샀었거든요. 너무 써보고 싶어서 제가 약간 얼리 어댑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SD 나오자마자 40기가짜리 거의 10만원 이상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SSD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속도는 그렇게 안 빨랐고 무소음이라는 장점, 그리고 부팅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으로 제가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SSD는 500기가가 대략 8만원 정도 합니다. 10년 전과 대략 비교를 해보면 용량은 역시 12배 늘었고 가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램 가격도 제가 떠올려 봤는데 DDR 램이 아마 256메가에 5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DDR4 16기가가 거의 표준인데 가격을 찾아보니까 대략 7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용량은 약 64배 늘었고 가격은 비슷하더군요. 그리고 인텔 CPU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펜티엄 4 3.06기가 이게 거의 7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혁명적인 성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CPU였는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골동품이 따로 없죠. 패스마크라고 해서 이 성능을 테스트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약 20년 전에 70만원 정도에 팔리던 그때 당시 최고 CPU 성능이 338점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인텔의 고사양 CPU가 i9 9900K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8코어 16스레드 제품인데 점수로 따지면 대략 18,926점이 나옵니다. 20년 전에 최고 CPU와 비교해보면 성능이 약 56배 향상했습니다. 근데 20년 전 당시로 제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기술의 한계다라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인텔 CPU 20년 동안의 제조 공정 발전 단계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맨 위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조 공정은 세밀할수록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집적할 수 있고, 공정이 세밀할수록 저전력, 저발열, 고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20년 전에는 인텔 CPU가 180나노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130나노로 발전했고, 90나노, 65나노, 45나노, 32나노, 22나노, 현재의 14나노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낮아졌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32나노에서 거의 마의 벽에 부딪혔다, 기술의 한계가 왔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가 갑자기 근데 어느새 쏙 들어가고 22나노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14나노가 나왔는데, 14나노에선 정말 기술적인 한계가 왔나 봐요. 한참 동안을 14나노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근데 AMD는 지금 벌써 7나노를 들어갔거든요, 이미.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은 기술의 발전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더 이상 발전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매년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년 전에도 그랬고, 1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전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인간의 한계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렇게 20년을 매년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1년 후, 2년 후에 신제품이 나오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 인간이. 이런 착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단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인간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아마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과 비교해서 한참 지금 떨어지는 수준일 겁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런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20년 후에 얼마나 더 큰 기업이 되어 있을지, 기술 발전을 얼마나 이루었을지, 주가가 얼마나 뛰었을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2040년까지 삼성전자 주식이 50만 원까지 가는 건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만약에 정말 50만 원이 된다면 저는 개꿀 빠는 겁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허황되다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빌 게이츠도 64KB 이상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듯이, 현재와 미래의 괴리감은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40년까지 삼성전자가 50만 원이 가는 게 지금 보기에는 허황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2040년 시점에서 봤을 때 50만 원이 너무 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을 크게 갖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목표를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목표하시는 금액이 있을 텐데 꿈을 크게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예상 다 빗나갑니다. 어차피 미래를 맞추는 것은 인간의 영역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기분 좋게 목표를 크게 잡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2040년까지 50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